7번 문제는 심리사회 모델이죠. 기술론에서 꼭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천 모델들이에요. 그 실천 모델들이 막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심리사회 모델.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이름을 잘 봐라. 이름을 보면 힌트가 보인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 자체가 지금 심리 플러스 사회 모델이죠. 사회 모델. 처음에는 이쪽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예요. 근데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는 무슨 이론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초반에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에 쏠려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4년에 홀리스가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케이스워크, 즉 개별사회사업이죠. 개별사회사업 심리사회적 치료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집대성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리치몬드의 진단주의 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고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이론, 여러 모델, 또 다양한 활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도 많이 받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PIE 개념이 있죠. 그래서 환경 속에 인간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거를 시츄에이션으로 해도 돼요. 그랬을 때 환경 속의 인간 또는 상황 속의 개인, 그러한 개념을 당연히 중요시하죠. 근데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두루두루 그러한 것이지 이 모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모델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인 면, 환경적인 면도 같이 중요시하죠. 그럼 얘네들이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해요. 자, 그거 기억한 다음에 또 심리사회 모델의 포인트,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별사회 사업에 대한 체계 이론의 접근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예전에 개별사회 사업은 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 쏠려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체계 이론에 접근하니까 뭐예요? 그만큼 환경의 영향, 그리고 상호작용, 상호관계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요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 또는 개입 기법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7개 중에서 한 가지만 간접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6가지는 전부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델들하고 막 섞여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모델을 얘기하는데 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해야죠.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인데 왜 다른 모델에서 이 얘기를 하지? 이게 시험 공부예요. 이게. 보면 느낌이 와야죠. 이상하다라는 게. 자, 그래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간접적 개입 기법 하나니까 그거 먼저 볼게요. 환경 조정 하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활동인데 여기서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이런 게 있죠.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이제 관련돼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접적 개입 기법 하나. 그럼 끝났어요. 끝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기법들입니다. 거기에 6개가 있죠. 그 다음 묶어볼게요. 1번에 지지, 2번에 지시, 지시를 직접적 영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3번에 탐색기술 환기 내지는 탐색 묘사 환기가 있죠. 얘를 정화 내지는 정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과 5번에 발달적 고찰 있죠. 그래서 1, 2, 3, 4, 5를 한번 묶어보시면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정신분석 이론에서 왔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그래서 치료 기법 또는 개입 기법을 보니까 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진단주의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숙지해가지고 최대한 본격적인 1급 준비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을 많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하다. 자, 그랬을 때 내용 볼게요. 지지기법은 따뜻하죠. 느낌이 따뜻하죠. 지지와 지시. 와, 막대기 하나 차이인데 엄청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느낌, 클라이언트 입장을 이해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뭔가 안도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제보증을 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게 지지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시, 뭔가 시키는 것 같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뭔가 클라이언트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시고 직접적 영향이에요. 읽어보면 좀 센 느낌. 그래서 일일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탐색 기술 환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좀 슬프고 어둡고 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말을 하겠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때려주고 싶어. 막 예를 들어갖고 또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좀 시원하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게 환기, 정화, 요겁니다. 좀 시원해지겠죠, 그렇지? 그겁니다. 자, 그다음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은 여기서 유형은 성격과 관련되는 거. 역동이라는 거는 우리 프로이드의 성격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드, 자아, 초자 또는 원초와 자아, 초자도 있죠.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서 뭔가 사람의 행동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시험이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시험을 잘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발달적 고찰이죠. 발달적 고찰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는 과거 중에서도 어느 시절을 특히 중요시해요? 어린 시절. 그렇죠? 우리 구, 항, 남, 잠, 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하고 왔죠? 특히 프로이드는 구, 항, 남까지. 거기까지의 어떤 인생 경험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 성격은 안 변한대. 불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다분히 폐쇄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른 과목하고 같이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알아보는 거. 발달적 고찰. 그 다음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 있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사건, 최근에 발생한 어떤 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지금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죠. 이때 외부 환경 고려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리, 사회 이해가 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반복해서 익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심리, 사회 모델의 치료 기법이고, 또 치료 기법들 중에서 얘가 뭐고, 이거를 구별하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나중에 몰아서 얘네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행학습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를 정말 최대한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좋다니까. 제가 이 잔소리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심리사회 모델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구분됐죠? 직접적 개입이
6개, 간접적 개입이 1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직접적 영향은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환경을 변화시킨다? 직접적이면 누구한테 직접적이겠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이겠죠. 근데 갑자기 주변인 나오시고 환경 변화 나오시고 일단 시험 볼 때는 얘는 아니야. 얘는 틀렸어.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우린 지금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뭐였어요? 아까 뭐 클라이언트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거를 좀 주장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뭔가 그런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성격. 그게 이제 직접적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 알 수 있고 맞는 거 복습. 탐색 기술이나 또는 묘사 그리고 환기는 자기 상황과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표현하면은 기술, 묘사가 되겠죠. 자기의 뭐 상황, 감정 이런 것들 안에 있었던 거 탐색했고 그 다음 말로 했고 기술했고 묘사했고 그 다음에 감정 전환을 도모한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겠죠. 환기. 그 다음 지지는 이해, 격려, 확신감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좋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 유형의 역동 성찰이라고 표현했죠. 우린 보통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같은 말, 고찰, 성찰 같은 말로 보시고 성격, 행동, 감정의 주요 경향에 관한 자기 이해를 돕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에 관한 거 그리고 뭐 방어 기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